제4.15 총선 천안 갑선거구에서 당선된 문진석 국회의원. 천안 동부 지역 6개 읍면과 원도심의 변화 발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중소기업 전문가이자 실물경제 전문가로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낼 것으로 자신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천안 경제를 위해 발로 뛰는 천안 갑 지역구 문진석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천안 갑 초선 국회의원 문진석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늦었지만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 문진석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저를 우리 천안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회 5월 30일 국회 개원해서 지금까지 매일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국회 출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힘드시겠어요. 네. 아니,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거운동 당시 굉장히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좀 다가가셨나요? 네, 주로 SNS와 유튜브 또는 방역 활동을 통해서 선거 활동을 했고요. 불가피하게 시민을 만나게 될 때는 마스크나 장갑을 끼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많은 시민들을 만나뵐 수 없었다는 게 가장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초선 의원으로서 얼굴을 알릴 수 없는 게 좀 큰 단점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당선되셨어요. 네. 네, 이렇게 네. 천안 갑 국회의원으로서 천안 지역의 가장 큰 매력이나 장점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천안 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한 그런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장점과 또는 우리 천안 지역은 문화유산 유적지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있고 유적지가 많은 매력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이런 매력적인 도시에 사는 이 시민들 당선 전후에 직접 뵀을 때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던가요? 당선 전에 어떤 어르신을 뵀는데요. 그 어르신이 그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재난지원금 꼭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작은 돈이지만 이렇게 정말 긴급하고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걸 알게 됐고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그래서 당에 제가 전 국민 100% 재난지원기금을 지급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네. 다행히 제 요청이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 모르지만 100% 지급이 잘 됐고요. 쓰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이장님이신데 당신 선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당신 선택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감동스럽기도 했지만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또 각오도 다지게 됐습니다. 네, 지난 5월 달에 국회 개원을 앞두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한 자리를 가졌다고 들었어요. 네. 그 당시에 당은 다르지만 지역 현안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가 주로 오갔나요? 네, 지난 5월 13일 여야 의원 11분이 모여서 충남도지사 양승조 도지사님과 함께 모여서 우리 충남의 현안들과 또 우리 충남이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하고 또 충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준비를 마치고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일단 상임위를 좀 보니까요.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회운영위에 배정이 되셨어요. 네. 자, 어떤 일을 하는 자리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의 주택 또는 토지, 운송, 항공 이런 그 부분을 다루는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위 상임위 활동은 제가 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지역 불균형을 타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늘 중점적으로 고민하면서 상임위 활동을 할 거고요. 특히 우리 충남과 천안은 국토위 관련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천안만 해도 천안역 역사를 새로 신축하는 문제, 그다음에 독립기념관 수도권 전철 연장 문제, 독립기념관 수도권 전철을 독립기념관까지 끌어오고 병천을 거쳐서 국가산업단지로 예정되어 있는 방사선 과속기 사업지까지 그러니까 오창이죠. 오창까지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철도를 수도권 전철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만 해도 뭐 다양한 SOC 사업들이 많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요.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거고 또 제가 충남 대표 국토교통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에 그 SOC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국토교통위에서 심의하는 그런 그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충남 대표로서 우리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또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그 국회 운영위원회는 어떤 데인가요? 국회 운영위에는 국회 운영에 관한 그 상임인데요. 지금 우리 국회가 20대 국회에는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넘어서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역사에 정말 이정표를 찍는, 국회 역사에 이정표를 찍는 그런 21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위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그런가 하면 당 내에서 또 원내 부대표가 되셨어요. 네. 집권 여당의 원내 부대표라는 막중한 자리인데요. 막중한 자리인 만큼 책임감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 부대표 역할은 주로 시중의 여론, 시민들의 여론을 우리 당 정책에 반영하는데 전달하는 역할, 그다음에 우리 당의 정책이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김태년 원내대표와 함께 지금 그런 역할들,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남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우리가 그 시중의 여론,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국회 내 활동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하신 지역 공약이거든요. 공약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를 공약하셨어요. 먼저는 동부 지역과 원도심의 경제 발전을 약속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 천안의 동부 지역은 우리 서북부 지역, 천안의 서북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 지역의 경제 지도를 확실히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동부 지역의 경제 지도를 확실히 바꾸려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동부 6개면 쪽에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단지를 유치하는 걸 계획하고 있고 또한 우리 동부 지역은 원예 농가가 많습니다. 오이, 메론, 고추 뭐 이런 원예 작물을 하는 농가가 많은데 동부 지역에 원예 농가 특구를 지정해서 원예 농가를 좀 지원하고 그들의 소득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고 소재 부품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우리 동부 지역의 일자리를 좀 늘려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천안 역사 주변에 바로 근처에 ICT 융복합센터를 유치해서 또한 4차 산업에 우리 천안이 가장 선도적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동부 지역의 경제 발전뿐 아니라 관광과 휴식의 고장으로 만들겠다라는 약속도 같이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부 지역에는 문화 유적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역사 문화 유적지를 하나의 벨트로 엮어서
둘레길을 조성하고 그래서 용현저수지와 독립기념관을 출발로 해서 용현저수지, 의사 박문수 묘지 또는 이동영 선생 생가 또 유관순 열사님의 유적지 이런 유적지들을 하나로 엮어서 역사 문화 관광 벨트로 만들고 또 휴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그런 지역으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천안 시민들이 사실은 갈 곳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가서 쉬고 문화를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천안 시민들이 우리 동부 지역에 와서 휴식하고 문화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수도권 전철역이 독립기념관까지 오게 되면 수도권 시민들까지도 우리 동부 지역에서 휴식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우리 동부 지역의 수도권 네, 5월 개원한 이후에 벌써 문 의원님은 법안을 발의를 2개나 하셨어요. 먼저 1호 법안이 가장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법안인데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이에요. 네. 어떤 법안인가요? 일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원래 이 법안의 취지인데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국민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없죠. 국회의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수당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가령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1회 불참하면 10% 세비를 삭감하고 2회 불참하면 20% 삭감하고 3회 불참하면 30%. 그래서 5회 이상 불참하게 되면 세비를 전액 삭감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굉장히 센 법안인데요. 진짜 세네요. 네, 국민들은 정말 폭발적인 지지를 보내고 계셔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 발의만 된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꼭 좀 이게 통과가 돼서 네. 진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도. 네, 그게 맞습니다. 네. 일하지 않으면 세비 받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자, 2호 법안을 좀 보니까요. 골목 상인 응원법이라고 돼 있어요. 네.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20년간 간이 세금 표준 금액을 네. 4,800만 원으로 고정시켰어요. 근데 20년 동안 사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억도 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간이 세금 과세 기준을 1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 부가세 면세 기준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 이 개정안을 낸 거는 네. 지금 뭐 과거부터 어려웠지만 특히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그렇죠.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안이고 또 그들에게 뭔가 힘이 되고 그래서 골목 상권이 좀 살아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된다면 더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이제 덜 힘들어지고 세금을 좀 덜 감면받는 효과는 있겠죠.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지켜보는 만큼 공약을 하나하나 잘 이행을 해나가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네. 그중에 또 하나가 코로나19로 힘든 그 시민들을 위해서 세비, 그러니까 월급의 30%를 기부를 네. 하고 계시다고 제가 실제로 봤어요. 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제가 선거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국회에 당선돼서 세비를 받게 되면 그 세비의 30%를 기부하겠다. 그래서
6월 25일 날, 6월 20일 날 첫 세비를 받았습니다. 네. 받았는데 6월 25일 날 충남 적십자사 지부에 기부를 하셨죠. 30%를 기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매월 30%씩 기부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사실 30%면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괜찮으신지. 조금 뭐 어려워도 견디면서 살아야죠. 다들 어려우니까. 네. 네. 그 마음이 잘 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떤 분야에 또 관심을 두고 계세요? 네,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수소 경제에 관심이 좀 있어요. 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탄소 의존 경제였다고 한다면 앞으로 탄소 의존하지 않는 경제로 전환을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세계적으로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19 겪으면서 그동안 작년까지도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사시사철. 과거에는 봄철에 잠깐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렸지만 몇 년 전부터는 사시사철, 그러니까 매번 방심할 수가 3일은 없어요. 맑고 4일은 미세먼지로 뒤덮인 그런 환경 속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러니하게도 미세먼지가 사라진 거예요. 이 미세먼지 사라진 이유는 자동차를 덜 타게 되고 아무래도 그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경제가 좀 위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 시설들이 좀 덜 가동되면서 네. 우리 그 환경에 미세먼지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깨끗한 하늘을 보는 게 요즘은 늘상 있는 일이 어렵지 됐습니다. 않죠. 예,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도 결국은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 생태계 파괴에서 생긴 거다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생태계 파괴를 막고 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정 에너지인 수소 에너지 사용할 수밖에 없고 네. 그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제 시스템이 바로 수소 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수소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장 발전되어 있는 게 수소 전기 자동차입니다. 네. 그래서 세계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수소 전기 자동차인데 이 우리 사회 수소 전기 자동차를 좀 더 많이 보급하고 지금은 비쌉니다. 맞아요. 이게.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는 한데 이거를 좀 대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운송 기술 또는 수소 생산 기술 또 저장하는 기술들을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세계 최초로 작년에 네. 올 2월에 네. 수소 경제 육성법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법이라는 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이런 입법을 했지만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문진석 이전에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내가 좀 정치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 건가요? 네, 제가 정치를 젊어서는 정치에 대한 꿈이 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치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여건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가족들을 돌보고 뭔가 돈을 좀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중소기업을 창업해서 중견기업으로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2014년 4월 16일 아마 다 기억하실 건데요. 세월호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내 이웃의 불행이 나도 불행하게 하는구나. 제가 한 3개월 동안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전 세월호 국민이 다 사건을 그랬던 보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큰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뭐냐면 나만 행복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내 이웃이 불행하면 나도 덩달아 불행해진다라는 큰 깨달음을 얻고 그렇다면 다시는 이런 세월호 같은 사건이 터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하면서 저는 사실은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이민 가서 살까? 이런 고민도 했어요. 근데 이민을 가기에는 너무 또 멀게 느껴지고
그래서 한국에 남아 있다면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한 끝에 뭔가 정치를 해서 이게 뭔가 이런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뭔가 사회를 좀 바꿔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현실 정치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의정 활동하시면서 국회의원 문진석은 이것만큼은 지키겠다. 이런 원칙이나 신념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국회의원 4년 임기를 달로 계산하면 48개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로 계산하면 1460일인데, 네. 네, 1460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지금도 던지고 있고 앞으로도 던질 겁니다. 어떤 질문을? 정치를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서 올라가면서 정치를 왜 하는지를 스스로 던지고 답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런 걸 하냐면 제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자신만의 방법입니다. 그게.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 4년 동안 열심히 한다면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또 시민들께서도 좋은 평가를 해주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21대 국회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대 국회에 제가 그 의정활동 하는 동안 우리 천안 역사 정말 멋진 천안 역사를 만들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경천, 그다음에 청주공항까지 반드시 유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작은 공약들이야 또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공약은 역시 우리 원도심의 천안 역사를 신축하고 네. 또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 두 군데 있어요. 공명지구 도시재생사업과 그다음에 오룡 경기장 도시혁신지구 지정받아서 거기에 문화와 건강, 복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종합 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공약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꼭 해내고 싶고 해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방송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천안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천안 시민 여러분, 요즘 너무 힘드시죠? 네, 저도 여러분들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너무나 잘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저도 열심히 의정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이 어려운 시기를 빨리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하는 국회의원법 그리고 골목상인 응원법 등을 발의하며 스스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한 천안갑 초선 문진석 국회의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이런 그의 다짐이 앞으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공감해보는 이슈앤피플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